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이제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또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꽤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이제 좀 냉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을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하나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바탕에 두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었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좀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결과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전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이재명이 37%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한동훈, 홍준표 5%입니다. 조국 3%입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은 24%, 민주당은 2배 48%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2배가 나고 민주당은 50%에 육박한다. 이재명은 37%였다. 압도적입니다. 여권 쪽에 한동훈을 비롯해서 홍준표 모두 다 7명을 모두 다 합해도 17%에 불과하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자유롭게 누구를 지지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대선 후보들 누구나 이 지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 35%였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지율이 좀 오르긴 했지만 이 한동훈에 빠진 지지율이 홍준표나 다른 이 여권 후보들로 옮겨가는 것이 미미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재명으로는 이 야권 쪽에서는 이재명으로는 완전히 결집되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이 김동연인데 김동연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요즘 뜨고 있다라고 하는 우원식도 1% 이런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은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빼야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거의 출마하지 못합니다.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빠진 것, 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차기 대통령 후보가 없다 쪽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이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인 보수 우파 지지층에서 한동훈은 안 되겠다. 그렇다면 대안이 뭐가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개인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이 한동훈에 대한 반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이게 홍준표로 몰렸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 조국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조국은 3% 정도인데 조국은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조국은 출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야 하는데 여기 장내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모두 다 누구든지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됐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충격과 공포였고 또 아쉬움이었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치적인 결정이라든지 누구나 판단을 하고 또 이런 장내 정치 지도자 지지율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는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감성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그냥 잘 못하는데도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치에 대한 선호도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야 했을까? 또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탄핵만은 피했으면 좋겠는데 탄핵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해버렸다.
한동훈이 뭐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법치에 맞고 상식적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윤 대통령 탄핵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배신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제 송호재 TV의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읽어보면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어떻게 만들어낸 정권인데 윤석열 정권인데 정부인데 또 정권 교체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한다.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져야 할 텐데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라는 부분 많은 걱정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결정, 이 결단을 내린 데는 뭐 유튜브에 영향이 있었다. 소위 뭐 극우 유튜브다라고 표현하는 이 극단적인 유튜브들의 주장을 윤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그런 생활을 했다. 특히 또 자유통일당 거기에서 주장하는 부분들 그 주장들을 윤 대통령이 많이 심취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사실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이 비교해 보면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유튜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극단적인 유튜브들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가짜뉴스 오보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시청률을 위해서 가짜뉴스 오보를 하는데 이게 그래도 좀 진영별로 괜찮은 가짜뉴스 오보도 있고 치명적인 가짜뉴스 오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진영별로 앞니를 전망하고 예측을 하고 이 대책을 세워가고 전략을 세워가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이런 오보 가짜뉴스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지금 예민한 게 부정선거죠. 부정선거 의혹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이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 푸는 방법이 계엄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엄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계엄으로 이걸 풀겠다라고 하면 불법이 됩니다. 헌법의 요건에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국민의힘 오래전부터 많은 이 지지층에서 지적을 해왔고 민주당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입을 꾹 다뭅니다. 과거에 인천에서 남영희 후보였죠. 남영희가 몇백 표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당 지도부에서 입을 닫게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 민주당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럴까?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때문일까? 지금 선거 시스템상 부정선거 의혹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국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지난해에 이걸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지금의 사법 시스템으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계엄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사법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괜히 이걸 제기를 하면 이 세를 확장하고 외연을 확장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민주당은 약삭빠르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유튜브에서 이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엄으로 풀자. 이게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뭐 선거 결과는 뭐든지 믿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일정 부분 여론은 모르겠지만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계엄에서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지난 3일에 이번 이 계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수사 결과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계엄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전국에 대한 예상도 틀리게 됩니다. 예상이 틀리게 되면 대처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또 집니다. 패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유튜브들의 평론이 잘못된 것, 이 오보와 가짜뉴스가 문제인 것은 이 오보 가짜뉴스에 따라서 전국을 분석하게 되면 그릇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릇된 예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대응을 맞추게 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패하게 됩니다. 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유튜브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이 극단적인 유튜브의 말을 들은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의 몫입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비상계엄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날 밤 3일 밤에 18명을 빼고 모두 당사에 모여 있고 뭐 다른 짓 하고 있었던 것,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기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의 이 국정 마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고를 해야겠다.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라는 부분은 지금 뭐 보수우파 많은 지지층, 합리적인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으로 이 문제를 직접 풀려고 했던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둘씩 정리가 되어야 한다. 지금 전체 전국을 놓고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입니다. 지금 수많은 규정에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발생하고 있고 논란이 일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들 규정에도 없고 논란만 있는 이런 굵직굵직한 뭐 엄청나게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결정이 되고 파면이 될 수 있고 또 현직 대통령의 재판 가장 유력한 지금 야당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려있는 선거법 위반 재판 이런 것들의 결정을 대법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합니다. 일일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쳐다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두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뭐 3명을 추천하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든 말든 그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6명 체제로도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제 결정적으로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수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비롯해서 지금 뭐 7, 8개 걸려있는 이 검사들의 탄핵 이런 것을 모두 미루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겠다라는 것, 그 다음 6명으로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걸 밝힌 셈입니다. 이게 6명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냐? 라는 논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명 더 추가 임명하는 것,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6명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일단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그 다음 국회나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든 말든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하겠다 이런 셈입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은 2월쯤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방향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건 수사와는 달리 윤 대통령이 위법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인가 또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뭐 법리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6명의 재판관으로 그대로 심리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하냐도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일단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할 것은 없다. 6명 모두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비대위 구성부터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소위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은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비상계엄이
틀렸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또 많은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 탄핵에 대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 경우에 앞으로 이게 이기는 정치가 가능하겠느냐? 국민의힘 단합이 가능하겠느냐? 또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은 좋은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었느냐? 한동훈 대표의 말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빨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위험하다.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 정치 경제적 엄청난 이 손실을 빨리 좀 더 줄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칼을 뺄 수가 있느냐, 탄핵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또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이 대목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치는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법치에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정서적인 것을 감안을 해야 이기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동훈이 하는 말은 맞는데 나는 한동훈이 저 탄핵하는 것은 싫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정서적인 부분도 안아야 합니다. 교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정치를 해야 결국은 지지자들이 계속 지지를 보냅니다. 아무리 옳고 아무리 뭐 정서적으로 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자꾸 지는 정치하면 결국은 돌았습니다. 지지자들도 저 계속 가서 이재명에게 지는데 그런 정치에 계속 지지를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권성동이 있고 친윤이 비대위원장을 조금 그래도 중립적인 나경원이나 권영세 정도를 임명을 해서 이렇게 얼검해서 가보자. 앞으로 가면 영남권의 지금 지지를 보고 그래도 영남권만 믿고 지금 갈 수밖에는 없다. 현직 의원들이 지금 영남권 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6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은 반대를 해야 자기들이 앞으로 뭐 이번 대선에선 지더라도 앞으로 자기들의 살 길은 있다라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얼거매고 가보자라는 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갔을 경우에 권영세나 나경원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이 비상계엄을 막아서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비상계엄 때 사실은 뭐 당사에 있거나 한 사람은 연락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렇게 얽어매고 가자. 또 한동훈 측, 소위 친한 측에서는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당이 된다.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또 반대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한동훈 측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뭐 계엄은 안 되지만 윤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다른 뭐 뾰족한 답도 없지만 탄핵은 너무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정서적인 것도 일단은 중요한 셈이죠. 이렇게 애매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전략적으로 저렇게 가야 한다. 라는 건 있지만 정서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영남의 정서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뭐 어쨌든 이 보수 우파는 영남이 중심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이 된 부분이 참 이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 민주당의 약삭빠름, 뭐 약삭빠름이라고 표현을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민주당이 그 일사불란하게 담을 뛰어넘어서 국회로 모이는 장면들, 국민의힘은 전혀 그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 민주당도 호남이 주류입니다. 그런데도 호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 또 이제 영남당으로 쪼그라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6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뭐 정 안 되면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도 분명하게 지금 이 서울고법을 통해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뭐 아무리 재판 지연 발부등을 쳐도 2월 말 3월 초에는 2심 선고가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서 2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민주당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이재명은 빼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은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자, 내년 3월 초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형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월 대선입니다. 5월 대선인데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대법원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또 규정이 되지 않은 많은 논란거리들이 생깁니다. 가령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거법 위반에서는 이러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이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소위 헌법 제84조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환, 내란의 경우가 아니고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심까지 선고가 난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심, 이 확정 판결이 나고 나면 이재명은 대통령직 스톱입니다. 자, 이 논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선거가 확정이 되는, 승패가 확정되는 그 순간 바로 대통령직이 수행이 되는 셈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을 두고 취임식을 해야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날부로 확정되는, 중앙선관위에서 대통령 당선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각종 일반 사면이나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을 뒤집으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뒤집으려고 하면 이건 위헌입니다. 바로 이재명을 탄핵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대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대법원이 그런 이 결심을 굳혔다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논란이 일기 전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확정 판결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래 정치 지도자 여기에서 이재명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입니다. 지금 매일같이 수사 결과, 수사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이다.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가짜뉴스도 있고 뭐 진실도 있을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특검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내놓고 헌법재판소 3명 재판관 임명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오는 24일, 25일쯤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경우에 이 규정도 지금 없습니다. 이게 소위 150명 이상, 151명으로 탄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에 준해서 200명이 필요하냐, 이 의결 정족수가. 이건 8년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당시에 민주당이 이 탄핵을 시도했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에 준해서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200명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 3분의 2 이상의.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이 선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꼼수를 들어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바꿔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안 되면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민주당도 쉽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검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3명, 이 임명도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렇게 가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이 위헌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도 행사를 했고, 이 특검도 막을 수 있을 때까지는 막아야 한다. 근데 결국은 계속 또 막아도 거부권을 행사해도 또 낼 겁니다. 계속. 상설 특검도 내고 특검법도 내고. 이건 뭐 공수처에서 기소를 하고 나면 막을 필요까지 있을 거냐? 민주당도 이 필요가 있는 것이냐? 민주당도 역점이 지금은 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도 이 임명을 거부하게 되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6명으로 그대로 뭐 심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진행은 될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참 이렇게 됐을 경우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수사 때문에라도 지금으로서 6명의 헌법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시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내년 2월 3월에 결론은 날 것이다. 지금 결정은 정말 50대 50이 아니냐. 제가 조금 더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안이 인용되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게 지금 이 공수처의 수사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게 되고 다음 달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하고 지금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또 이것 아니어도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기각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혐의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게 지금 공수처로 또 검찰로 이전이 돼서 기소가 되겠지만 특검으로 가든 가지 않든 그 수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한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 전과 비상계엄 이후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전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를 지금도 지지하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도 비상계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입맛에 맞는 또 뭐 듣기 좋은 어떤 이 전망도 할 수 있고 또 냉정한 전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이 앞으로의 예상, 전망을 하지 않으면 대응에서 또 실패하게 됩니다. 또 이길 수 없는 정치, 패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좀 못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거부감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냉정한 분석도 들어봐야 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또 맞는 부분, 정서적으로 안심이 되는 부분도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서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함께 섞여서 가는 것이 이 정치적인 여론의 결정이고 또 정치적인 지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점이 뭐 어려운 점이고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제 결정이 어디로 갈 것이라는 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탄핵도 불가피했다라는 이 상황에서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많은 또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도 그대로 있고 또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이 뭐 영남권을 중심으로 뭐 이번 대선을 넘어가더라도 자기 자리는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뭐 현실적으로 또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전통 지지층의 이 감성적인 부분 도저히 탄핵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안고 가야 합니다. 그대로 안고 이 많은 변수들을 안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가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맡고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느냐. 만약 조기 대선 국면이 온다면 조기 대선 국면이 오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엄청난 또 민주당의 저 국회 권력을 이용한 이 뭐 국정 난동이 벌어질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지금 소위 뭐 친윤, 친한 국민의힘에 지금 친한에 대해서 거의 뭐 이지매를 하고 있다. 따돌림을 하고 있다. 비대위를 구성을 하는데 지금 권영세, 나경원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면 한두 달 뒤에 또 무너집니다.
한두 달 뒤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저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수사가 어디로 가게 될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한두 달 뒤에 또 무너집니다, 이거. 친윤 위주로 이렇게 해서 친한을 밟는 식으로 이렇게 비대위를 꾸리면 또 무너질 게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이게 외부 그 바람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분열의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비상계엄만이라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만이라도 분명하게 이건 문제가 있다, 반대하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권성동이 있으니까 친윤에서 구성을 하더라도 친윤도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에서 뭐 친한과 분열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조기 대선이 오든 조기 대선이 오지 않든 분열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 탄핵 정국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패배주의에 빠지면, 그래 뭐 이제 안 되는 거야, 이제 보수 괴멸은 뭐 불가피한 거야, 나 살 길이라도 찾아야지, 나는 뭐 영남이 지역구니까 살 길 찾을 수 있다, 3년 뒤다, 이렇게 가버리면 다 죽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여기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단합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부 구성해서 지금 권영세, 나경원으로 지금 의견이 다 모아졌는데, 정치라는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차선,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최악은 피해서 차악으로, 이렇게 선택의 부분입니다. 정치가 어떻게 가야 한다, 뭐 법치와 공정으로 가자, 백날 이야기해봐야 또 안 되는 경우는 법치와 공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율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슴 아프지만 조기 대선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벌써 알고 홍준표 뭐 모두, 이준석 모두 설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은 벌써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뭐 완전히 헌정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꼴입니다. 대법원이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재명은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자신감을 갖고 국민의힘이 단합만 한다면, 단합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겉으로 얽어매는 겁니다. 겉으로 절대 분열만은 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얽어매서 가보는 겁니다. 이게 정서와 이성적인 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도저히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이성적으로도 아직도 이게 조기 대선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저 공수처 수사도 좀 더 지켜보자. 가짜뉴스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성적인 판단도 있기 때문에 한 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지나면, 다음 달 이쯤이 되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있을 것이고,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겁니다. 한 달 뒤가 되면 상당 부분이 분명해질 겁니다. 한 달 뒤까지만이라도, 분열만이라도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얽어매고 가야 합니다. 영남 이외에 뭐 사실은 국민의힘은 뭐 지금은 다 질이 멸렬되어 있습니다. 진한 질이 멸렬된 상태입니다. 근데 한 달 뒤가 되면 또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걸 예상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 분열은 안 된다. 뭉쳐 있어야 한다. 반 이재명으로 다 뭉치기 위해서 저 이준석과도 또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과도 손을 잡아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지금 국민의힘이 분열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비대위 구성에서부터 전체를 얽어매는, 뭐 속은 뭐 박이 터지고 피가 흐르더라도
겉은 얽어매서 간다면 한 달 뒤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가름이 납니다. 공수처의 수사, 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한 달 뒤면 가닥이 잡힙니다.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이 서울고법의 재판 또 대법원의 자세도 더욱 선명해질 겁니다. 이재명이 출마하지 못하는 조기 대선이라면 국민의힘이 져야 할 이유도 없고 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놓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감성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해서 또 시간적으로 앞으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영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합니다.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51%입니다. 어느 쪽이 51%가 되느냐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언젠가는 버릴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정치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